지금 뭐 거의 대목이에요, 소위. 음반 판매는 이보다 더 좋아도 될까? 우주소녀 컴백 15만 장, 에스파 선주문 160만 장. 안타깝게도 최근에 하이브는 또 이제 BTS가 동반 입대만 아니면 된다. 네. 바이코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카카오 얘기를 했으니까 또 이제 네이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이버는 그때 1월에 나오셔서 이제 30만 원대가 거의 바닥이고 그 밑으로 떨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보셨는데 사실 지금 그 바닥을 많이 뚫고 많이 내렸죠. 지금 상황이어서 23만 원 정도까지 밀렸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뚫고 내려간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카카오랑 동일합니다. 네, 이유가 거의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하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뭐 네이버는 기대치 자체는 카카오만큼 높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밸류에이션도 낮았었고요. 시장에 대한 기대가 내려가다 보니 이제 네이버 주가도 사실 이제 또 23만 원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PER은 한 26배까지 밀려 있습니다. 이것도 반등의 계기라고 하면은 카카오랑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자회사 IPO 이슈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반등 모멘텀은 이제 콘텐츠 쪽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콘텐츠와 관련해서 이제 네이버 웹툰 IP를 글로벌화하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9월부터 좀 하반기에 좀 있어요. 미국 시장에 기존 웹툰 IP를 다른 형태로 가공해서 애니메이션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만화책 형태가 됐든 그런 이제 다른 형태로 가공해서 북미 시장에 판매하는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좀 있고요. 또 인수했던 와패드 IP는 이제 북미 유럽향 스토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나 가공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거기서 뭐 오징어 게임 정도로 히트하면 좋겠지만 뭐 거기에 준하는 수준의 어떤 히트, 글로벌 히트를 기록한다면 아, 네이버 IP가 전 세계에도 통하는구나. 그런 글로벌 수준의 탑 티어 히트 작품이 그런 IP가 네이버 웹툰 또는 카카오 웹툰에서 나오는 그 이벤트가 이제 주가를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지금 장중 저점이 22만 뭐 한 7, 8천 원까지 갔다 왔는데요. 이게 일단은 이제 올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구글 같은 기업이 18, 19배까지 밀렸었고요. 뭐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사실 뭐 미국 기업보다 더 밀려도 할 말은 없죠. 근데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미국 기업 수준 한 20배? 22배? 그럼 이제 20배까지 열어둔다 그러면 이제 지금 주가에서 20% 정도니까 지금 23만 원이니까 한 뭐 4만 6천 원 빠진 한 19만, 그러니까 20만 원 깨지는 것까지 소위 말하는 락바텀. 예, 그거는 이제 거의 한 20만 원, 네, 아주 초반 수준까지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종 전반을 보자면 이 인터넷 업종의 캐시카우는 광고인데 이 광고라는 거는 사실 경기와 굉장히 밀접한 맞습니다. 관계가 있다 보니까 뭐 실제로 경기 침체가 뭐 온다 안 온다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업종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그런 게임 체인저 기업들을 2008년도에 리만 금융위기가 옵니다. 주가가 아작이 났었어요, 그때.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올 때 애플을 팔 것인가? 예. 그러니까 애플을 2007년부터 사서 쭉 보유하셨으면은 정확히 계산 안 해봤지만 50배는 먹었을 겁니다. 최소한. 일 안 해도 되는 뭐 그쵸. 얼마치를 샀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네이버 정도로 재무 리스크에 대한 위험이 적고 거의 없는 수준이죠. 그리고 뭐 어떤 수익성, 적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걸요, 아마. 그런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시장 포지셔닝,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의 50% 가까이 점유한 압도적 1위 사업자. 예. 그렇다고 성장성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죠. 20에서 30% 수준의 성장성, 네이버 웹툰, 제페토, 이런 기업을 사실은 좀 계속 모아가는, 예,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쇼핑이나 핀테크나 컨텐츠와 같은 네이버, 카카오의 주요 전방 산업들이 디지털화가 아직은 30, 40%도 안 됐어요.
이쪽 산업에서 디지털화가 7, 80% 가는 수준까지는, 그 시점까지는 빅테크 기업들은 뭐 빠르게 우상향되거나 느리게 우상향되는 그런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결국은 이제 우상향, 이제 그런 이제 게임 체인저 기업들을 딱 설정을 하셨으면, 그러니까 한국물 중에서는, 국내 주식 중에서는 사실은 네이버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이버 좋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엔터 업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뭐 최근에 다시 좀 코로나가 확산 추세인 것 같아서 조금 뭐 그렇긴 한데 네. 뭐 불과 뭐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하면은 네. 이제 뭐 공연도 다시 활성화를 하고 콘서트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뭐 YG나 뭐 몇몇 회사들은 이제 하반기 공연 계획 뭐 이런 걸 발표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YG가 제일 늦게 했고요. 네. 제일 적게 했고 늦게 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뭐 거의 대목이에요. 소위. 지금이 장난 아니게 지금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못했던 거. 아, 지금 뭐 거의 끝판왕급이에요. 지금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거 빼고 네. 픽스가 되어 있는 것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연말까지 잡힌 게 400한 40만 명 정도 됩니다. 총 모객이. 네, 모객이요. 2019년도가 660만이었습니다, 연간. 근데 올해가 지금 430만이 이미 잡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블랙핑크 8월에 앨범 내고 쭉 돌 거잖아요. 네. 그거는 안 잡아놨어요. 그런 것까지 더해지면은 제가 봤을 때 올해 500만 명 넘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을. 거의 회복합니다. 왜냐면 올해 1분기는 쉬었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3개 분기 동안에 500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 음반 판매는 이보다 더 좋아도 될까? 그 정도예요? 이렇게 좋아도 되나? 네. 지금 제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팔린다고? 약간 그런 느낌. 국내외 통틀어서. 통틀어서요. 그래요? 네. 지금 뭐, 툭 내면 다 일단 막 15만 장, 20만 장 기본이에요. 우주소녀 컴백 15만 장. 그래요? 뭐 지금 그런 급이에요. 에스파 선주문 160만 장. 그 정도로 올해 음반 시장이 작년도가 연간 40% 성장해서 6,400만 장에 도달을 했었는데, 올해 아마 또 40% 성장, 40% 넘게, 거의 한 8,800만 장에서 9,000만 장 수준?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뭐 보통 일본 시장 보고 뭐 글로벌 2위 시장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본이 작년도 음반 시장이 1억 한 2천만 장이었고요. 올해도 지금 빠지고 있어서 한 1억 1천만 장 정도로 끝날 것 같은데요. 그 우리가 거의 이제 9천만 장 되는 거니까 얼추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음반 시장이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건 사실 상상조차 못했던 힘든. 일이었는데 그게 실제로 되네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계속 그 우리나라 그 케이팝 음반이 잘 팔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좀 글로벌로 이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BTS가 글로벌로 우뚝 선 게 2019년입니다. 예. 그때부터 약간 이제 낙수 효과. 걸그룹 쪽에서는 블랙핑크가 그 바통을 제일 먼저 이어받았고, 그러고 나서 2021년 작년도가 NCT 세븐틴처럼 각 기획사의 대표 선수들이 500만 장, 1000만 장 레벨로 확 글로벌로 올라간 게 작년이고요. 그러면 왜 올해 40% 느느냐? 그 아랫단에 있는 아티스트들까지 이제 또 낙수 효과가. 그래서 에스파가 선주문이 160만 장? 트와이스가 솔로 냈는데 선주문이 뭐 60만 장? 뭐 우주소녀 컴백했는데 15만 장? 10만 장 안 되면 이제 무슨 문제 있어요? 약간. 그리고 6월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보면은 구보만 220만 장 팔았어요.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그러니까 신곡을 듣고 너무 좋으니 케이팝을 조금 더 들어보겠다고 해서 옛날 앨범을 사서. 보통 그런 과정을 거치진 않고요. 이제 팬클럽에 입단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새 식구 인사하고 저기 가셔서 이제 코너 가셔서 10장 사서 복습하시고 돌아오세요. 이제 이렇게 그 세계관. 신고시기보다는 이제는 앨범들이 다 유기적으로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앨범만 들어서는 그 팬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집부터 쭉 복습을 하면서 이 세계관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그래서 지금 이 4집 노래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이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구보들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죠. 근데 그 안타깝게도 최근에 하이브는 또 이제 BTS가 갑자기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날 진짜 주가가 엄청 하한가 급락을 가까이 했죠. 갔죠. 예. 26%인가 7% 밀렸을 그렇게 겁니다. 큰 기업이 그렇게 빠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BTS의 입대라고 하는 거는 예고된 이슈인 거잖아요. 다 예고되어 있었죠. 근데 이렇게까지 빠질 만한가요? 왜냐하면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하반기 완전체 투어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하반기 초입에 앨범을 내고 완전체 투어를 한번 돈다. 여기까지 이제 컨센서스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예기치 못한 타이밍에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메시지가 나와버린 거예요. 네. 이제 BTS 멤버들은 앞으로 또 순차적으로 솔로 활동을 이어갈 텐데 이게 단체 활동만 안 하나 뿐이지 어쨌든 활동을 계속 하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만큼 하이브 실적에 좀 치명타를 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저는 사실은 앨범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앨범은 오히려 2020년도에 1000만 장을 찍고 나서 작년도에 900만 장으로 빠졌고요. 올해도 제가 추정하는 부분은 한 900만 장에서 1000만 장 사이입니다. 근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구보만 1년에 350만 장 이상 팔립니다. 그럼 900만 장 팔려면 550만 장만 더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솔로 앨범 한 3개 정도 나오면 멤버들 번갈아 가면서 3개면은 180만 장씩 3장이잖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앨범은 오히려 900만 장, 그 완전체로서는 1000만 장이 어떻게 보면은 상단이었는데 그 상단을 뚫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 지금 투자자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공연이에요. 방탄소년단이 연간 한 150만 명 정도 해주면 매출 기준으로 한 4천억 정도의 부가적인 매출이 나오니까 그 부분이 또 마진이 좋거든요. 제이홉부터 이제 순차적인 솔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내가 과연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혼자 솔로처럼 내가 자립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공연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에드 시런 뭐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솔로 투어가 돼야 돼요. 비욘세도 걸그룹 출신이었죠. 아, 그럼요. 비욘세도 솔로 투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어를 솔로들이, 그러니까 솔로 형태로 안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초반에는 그 공연의 규모가 뭐 미국 가서 바로 스타디움 투어를 하기는 어렵겠죠. 7명 완전체였을 때 이제 스타디움급 투어만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솔로로 가게 됐을 때는 좀 이제 자기가 솔로로서의 입지는 또 이렇게 차곡차곡 그런 쌓아가는 상황에서 저는 뭐 공연 쪽도 첫 회차나 뭐 그 정도에는 좀 감소가 있을 수 있겠으나 크게 감소를 안 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 이슈가 터지기 전부터 하이브 입대에 대해서 동반 입대만 아니면 된다. 그러면 아예 그 기간 동안 매출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죠. 1년 반 동안 없어지니까 동반 입대만 아니면 된다. 동반 입대면 이거 누가 와도 못 막는다. 동방신기와 빅뱅 케이스에서 봤거든요. 그냥 실적이 뭐 이렇게 썰물처럼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계단식으로 없어져요. 이렇게 딱. 근데 어찌됐건 동반 입대만 아니면 음반은 오히려 늘 수도 있고 공연도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겠으나 그들의 솔로 활동의 목적이 글로벌 솔로 아티스트로의 자립이 장기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투어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좀 과매도 구간. 과매도 국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그 이슈가 있은 지 한 뭐 2, 3주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14만 원, 뭐 13만 원 후반에서 더 밀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좀 이제 뭐 자료를 통해서도 그렇고 좀 바이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하반기에 뭐 지금 앨범도 잘 팔리고 있고 공연 전망도 괜찮고, 근데 저 코로나가 좀 변수긴 하지만 엔터 업종 지금 뭐 상장한 주요 4개사 중에서 혹시 뭐 가장 좋은? 저는 하이브요. 하이브요? 왜냐면 기존 3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급락장에서도 주가가 좋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만 개별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한 거고, 나머지 상장 3사들은 YG, SM, JYP는 주가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괴리가 벌어져 있는 대장주 하이브를 지금 이제 사야 되는 시점이고, 업황 자체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좋아도 되나? 패턴은 딱 돌려서 보니까 밸류가 좀 비싸긴 한데 성장은 확실하게 30에서 60%씩 나오네, 화끈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의 김현영 연구원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